자, 축전지 자기 방전 현상요. 우리 교재 자 492페이지에 축전지 이제 자기 방전이 있습니다. 자기 방전은 말 그대로 뭐죠? 셀프 디스타치죠. 스스로 방전한다. 스스로. 자, 이 자기 방전에 대한 정의를, 즉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충전을 완료했는데, 즉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다시 말해 이 부하를 걸지 않았다 이거죠.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다. 자, 부하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 축전지 용량이 서서히 이렇게 감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죠. 자, 축전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전지를 부하를 연결했다는 건 스위치 개념으로 연결했어요. 여기 부하가 있겠죠. 이 부하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방전 전류가 흐를 때 이 축전지 용량이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방전이라는 개념은 여기 이제 방전 전류가 없다 말이죠. 즉 부하가 없다, 무부하가 되었다. 즉 부하를 걸지 않아도 이 축전지에 우리의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을 자기 방전이 한다. 자, 그러면 자, 부하를 여기 연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자, 회로적으로 이렇게 오픈된 회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부하가 무부하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회로적으로 오픈되어 있단 말이죠.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무부하 상태입니다. 무부하 상태인데 이 축전지의 용량이 소모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단락 회로를 구성됐다는 거죠. 내부 단락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방전 전류가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방전 전류가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현상을 자기 방전이라 한다. 이 형태를 보면 정기적인 원인에 의한 방전 형태가 있고 화학적인 원인에 의한 자기 방전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정기적 원인에 의한 자기 방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화학적인 원인에 의한 자기 방전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자기 방전은 일반적으로 자기 방전이라 하면 대부분 다 화학적인 원인에 의한 자기 방전이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정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내부 탈락이 형성됐죠. 이렇게 지금 내부 탈락이 이렇게 형성됐는데 이렇게 내부 탈락이 형성되는 형태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봐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 원인, 즉 내부 탈락이 발생된 형태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봐볼 수 있는데 회로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축전지 표면이 습기로 인해서 탈락 회로를 구성한다. 자, 축전지는 뭐 간단하게요. 음극, 전해질, 양극, 그 다음에 음극, 전해질, 양극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결되는데 제가 한 개의 셀만 딱 끊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해조가 있다고 보고요. 음극에 들어가 있고요. 격리판이 있습니다. 격리판. 여기 이제 EH2SO4라는 묽은 황산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양극이 있습니다. 물론 양극은 우리가 PbO2, 과산화 납이 들어가 있고요. 음극에는 해면상 해면 모양의 납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개 셀만 그린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부분은 여기다가 연결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부분은 여기 연결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 부분이 축전지가, 요렇게 이제 양극과 음극이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요. 자,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로적으로 오픈되어 있죠. 즉,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회로적으로 오픈되어 있단 말이죠. 즉, 절연이 되어 있죠. 그죠? 절연이 되어 있는데 이 표면 자체가 이 표면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 플라스틱 같은 거 표면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축전지 이 외형을 딱 보면 이렇게 지금 딱 보인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요 형태로 보이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부분하고 이 플러스 단자 부분이 이 부분이 절연이 딱 되어 있죠. 절연이. 그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절연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 축전지 표면에, 이 표면이죠. 이 표면에 지금 먼지라든지 수분 같은 게 여기 이제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습기라든지 뭐 수분이라든지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지금 표면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회로적으로 오픈된 회로가 쇼트된 회로, 즉 단락된 회로를 구성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런 역할을 하는 오픈된 회로인데 이 습기 같은 게 이 표면에 붙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극하고 플러스 극 단자 부분이 이렇게 단락 회로를 구성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축전지 표면이 습기로 인해서 단락 회로가 구성되어서 여기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가
우리 격리판이라는 건 원래 절연을 하는 목적이죠. 그죠? 이 격리판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이 부분을 분리시키는 절연 역할도 하면서 이 황산이 EH2SO4가 우리가 이온화가 되면 EH 플러스 SO4 이렇게 이제 황산하고 이 수소가 이온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소 이온 황산이 나오죠. 그런데 이 다공성 막을 통해 가지고 이 격리판에 있는 다공성 막이 있죠. 이 다공성 막을 통해서 이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PB 단자 해면상 납, 이 음극 쪽에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충전 방전할 때, 그죠? 여기 이제 PbEH2SO4, 그 다음에 PbO2,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양극이다, 여기 음극이다, 여기 이제 전해질이, 묽은 황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전해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해질이 방전했을 때 황산연, 그죠? 황산연 또는 황산납이죠. 양극, 뭐, 음극, 이렇게 황산연이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건데요. 이 탈락 작용 물질이 퇴적되어 이 격리판을 파손시키던 데서 이 격리판 자체가 원래 절연을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절연이 깨지는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요. 연촉전지의 반응식에서 방전할 때 양쪽 극, 양극하고 음극에 이런 황산연, 황산납이 생기죠. 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설페이치 현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방전이 되다가 다시 이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될 때, 그죠? 충전될 때 이 황산연에 이 황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다시 묽은 황산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이 부분에서 퇴적이 돼서 쌓여있다 말이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이 뭐냐면 PbSO4입니다. PbSO4.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쪽 극에 PbSO4라는 이런 황산연이 이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붙어 있다가 계속 우리가 장시간 방전했다. 그죠? 우리가 충방전을 자주 했다. 그러면 이게 설페이치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생기면서 이 물질들이 우리가 이제 탈락을 할 수 있습니다. 탈락을. 여기도 이제 PbSO4 부분이, 황산연 부분이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이 되면서 그러니까 격리판을 우리가 쓰러뜨리다 보면 음극하고 양극 부분을 오픈된 회로를 쇼트 회로로 만들어버리겠죠. 이걸 탈락된 회로로 만들어버린다. 그죠? 탈락한 이 작용물질. 이 작용물질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황산연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황산연 또는 황산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퇴적이 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부분을 원래 오픈된 회로에 되는데 이거를 쇼트된 회로로 만들어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쇼트된 회로로 만들면서 이 사이를 폐회로를 구성시켜서 내부적으로 자기 방전의 형태를 만든다 이거죠. 요거에 대한 그림은 제가 아까 이 그림을 그려드렸죠. 이 설페이션 현상이거든요. 이 설페이션 현상에 의해서 방전됐다가 다시 충전될 때 이 황산연이 다시 황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황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한 양극하고 음극부의 이 황산연들이 거기에 이제 장시간 방전이라든지 충방전을 자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붙어 있다가 이 탈락이 되죠. 탈락이 될 때 이 극판을 파손도 시키고 이 퇴적된 이 부분을 자기 방전 회로로 구성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렇게 회로적으로 이쪽에 오픈되어 있었죠. 회로적으로 지금 부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방전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탈락을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죠. 이렇게 아시겠죠? 표면을 통해서 우리가 탈락 회로를 구성할 수 있고 우리가 설페이션 현상 이런 걸 통해서 내부에 퇴적된 작용 물질로 인해서 탈락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형태를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음극판에 부착이 돼서 이 자기 방전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세 가지 형태인데, 자, 이 세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회로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양극 음극을 다 내가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개만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음극이라고 보고요. 음극에 이제 해면상 납이 있습니다. Pb라는 해면상 납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묽은 황산이 들었다고 봐보겠습니다. 이 묽은 황산 안에 뭐가 있다고 보냐면 불순물 중에 구리, 이가의 불순물이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이 불순물은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니켈도 들어올 수 있고, 뭐 구리도 들어올 수 있고 등등의 우리가 불순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구리라는 불순물이 황산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납하고 구리하고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구리 이온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리에 이온하고 이 납하고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납이 이렇게 소모가 되겠죠. 회로가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소모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 구리라는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구리하고 납하고 뭐 대충 이렇습니다. 이노경량은요.
뭐 칼륨 뭐 들어와서 뭐 알루미늄 뭐 이렇게 있고 그죠? 쭉 와가지고 뭐 아연이 있고 납이 될 수 있죠. 뭐 이런 백금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죠? 뭐 검 이런 게 있겠죠. 자, 이온화 경향이 지금 이 납하고 구리를 봤을 때 납의 이온화 경향이 잘 된다 이죠. 이온화가 쉽다는 거죠. 이 구리 이온하고 납하고 이렇게 전지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국부 전지회로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 납 일부가 전기회로를 구성하면서 소모가 됐죠. 이걸 우리가 이제 자기 방전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불순물이라는 거는 황산내입니다. 황산. 이 황산내에 즉 전해질 안에다가 이 불순물이 뭐 니켈 같은 걸로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리 이런 걸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온들이 들어왔을 때 이 극판과 이 국부적인 회로를 구성하면서 자기방전 형태를 이루는 게 이게 이제 단락회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락회로를 구성하는 게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영향을 봐보시면요. 온도가 높을수록 자기방전에 영향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또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암기를 하실 때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간이 뭐냐 하면 뭐 저장 시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종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잔존 용량입니다. 남아있는 용량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제 잔존 용량이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20도 온도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잔존 용량 카브 곡선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5도가 됐다. 25도 되면 약간 급하게 떨어집니다. 잔존 용량이요. 그럼 이게 한 25도 정도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잔존 용량이 쭉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25도를 기점으로 잔존 용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40도의 온도 올라가게 되면 잔존 용량이 작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잔존 용량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왜 이 자기 방전이 크냐? 이 특정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 T1이라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T1에서 봤을 때 40도의 온도가 돼 있을 때 이 잔존 용량은 이렇게 이제 줄어진다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용량은 이거밖에 없죠. 요거밖에 없고 여기 이제 자기 방전 용량이 이만큼 크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25도 온도다. 25도 온도에서 잔존 용량이 이거만큼 있다는 거는 자기 방전이 적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잔존 용량이 작다는 거는 자기 방전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이 화학 반응이죠. 화학 반응을 잘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훨씬 화학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자기 방전량이 커진다.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기 방전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25도 온도를 한 개를 봐보겠습니다. 이 온도에 대해서요. 자, 봐보시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어서 특정한 T0 시간에 대해서 잔존 용량이 크죠. 뭐 T2점 할까요? T2점 봤을 때 잔존 용량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잔존 용량이 요거밖에 없다는 거는 자기 방전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경과할수록 요거는 이제 각각의 온도별로 다 마찬가지겠죠. 뭐 20도의 온도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잔존 용량이 작아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클수록 이 비중이 크다는 거는 충방전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한다는 거죠. 이 충방전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자기 방전을 많이 한다. 그 자기 방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에 이제 이 전해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방전 이런 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전해질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어떤 그 자기 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습도가 높다는 거하고 온도가 높다는 걸 같이 갑니다. 습도가 높다, 온도가 높으면 이거 역시도 자기 방전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기 방전이 커지고 비중이 높을수록 자기 방전이 커지고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을수록 자기 방전이 커진다. 이유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기 방전과 온도와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 비중과의 관계, 습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특징을 보면요. 이건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죠. 우리 이제 새 충전지보다는 이 신품이죠. 신품보다는 부품이죠. 기 사용하고 있던 거. 오랫동안 사용한 이 충전지 있죠. 이런 오랫동안 사용한 충전지일수록 이게 자기 방전이 이제 커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충전 직후가 우리가 충전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방전이 가장 큽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또 한 개를 더 적어보면 1차 전지보다는 2차 전지는 가역 반응을 하는 거죠. 충전 방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가역 반응이 이루어지는 2차 전지가 이거는 가역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죠. 방전됐다가 다시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충전됐다가 방전됐다가 다시 또 충전됐다가 이렇게 되는 반응이 가역 반응인데 이런 거 가역 반응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 방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 전지보다는 2차 전지가 자기 방전이 크다. 뭐 하나를 또 더 쓰면 우리 2차 전지 있죠. 2차 전지에 우리가 일반적인 자료를 보면 뭐 연축전지가 알칼리 축전지보다 자기 방전이 좀 크다고 나와 있죠. 뭐 그거는 메이커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메이커별로, 그 다음에 축전지 종류별로. 요거 축전지랑 2차 축전지입니다. 2차 전지. 이 축전지의 종류별이죠.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방전이 조금씩, 자기 방전이 다르다. 요거는 이제 메이커가 어떤 메이커에 따라서 이 연축전지하고 알칼리 축전지 이런 거에 대한 방전, 자기 방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축전지의 종류, 메이커별로 자기 방전이 다르다는 거, 뭐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자기 방전을 하다 보니까 전해주 안에 많은 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셀들의 전압차가 다 달라버릴 수 있겠죠. 그림을 좀 그리다 말았는데요. 이 전해주 안에 음극이 있고, 그죠? 격리판이 있고, 양극이 있고, 뭐 쭉 가서 여기 또 음극이 있고, 격리판이 있고, 양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방전을 한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보면 여기 마이너스는 이렇게 연결되겠죠. 마이너스는 여기 연결되고요. 플러스는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양극이고, 여기 음극이고, 여기가 음극이고, 양극이다 보면 이게 한 셀이다. 이 셀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셀의 자기 방전이 다르겠죠. 자기 방전이 다르므로 이게 셀의 전압차가 다 틀리겠죠. 전압차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정하게 전압차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균등 충전 방식 또는 부동 충전 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책으로 부동 충전 방식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균등 충전 방식도 했었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균등 충전은 일종의 이제 과충전 방식을 했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상시적인 충전을 하다 보니까 전지의 전압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지의 전압을 항상 일정한 전압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물론 자기 방전을 통해서도 이 셀의 전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른 전압을, 셀의 다른 전압을 일종의 충전으로 해서 이 셀의 전압들을 항상 일정한 전압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균등 충전을 한다 했죠. 제가 앞에 시간에 이 균등 충전을 어떻게 한다는 것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연축전지하고 알칼리 축전지에 대해서 어떤 시간별 충전하는 전압, 충전 시간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셀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그죠? 자기 방전이 돼도. 알겠죠? 자, 설페이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